자, 최상위 S 2단원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로가 40.5고 세로가 28.7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가 있대요. 이 도화지를 한 변의 길이가 5.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최대한 많이 자를 때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가 되는지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가로가 40.5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가 28.7인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5.3인 이러한 정사각형으로 제가 계속해서 쪼갤 거야. 그때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가 되는지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 한 변의 길이가 5.3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로로 이렇게 쪼갰을 때 자, 얼마만큼 제가 쪼갤 수 있는지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의 길이가 40.5니까 얘를 그대로 그냥 5.3을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얘를 구하시면 7.64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 이 가로로 쪼갤 때는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최대 7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로도 자, 내가 몇 개 있는지는 자, 세로가 28.7이기 때문에 28.7 나누기 5.3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5.41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서 아, 여기는 최대 5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은 이 7개와 그 다음 5개를 곱한 35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참고로 혹시나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만약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거는 총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가로로 이렇게 4개가 있고 세로로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 2개를 곱한 4 곱하기 2가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답은 35개가 최대로 많이 자를 수 있는 개수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6이 양초가 있대요. 이 양초가 10분의 1.8씩 일정하게 탄다면 불을 붙인 지 몇 분 후에 양초의 길이가 7cm가 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우선은 16에서 7cm가 되기 위해서는 몇 cm만큼 타야 되죠? 네, 9cm만큼 타야 됩니다. 자, 그런데 1.8cm 타는데 10분이 걸렸다면 나는 9cm 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니 이렇게 비례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비례식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9는 1.8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자, 따라서 네모는 여기 있는 요 1.8을 뭐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그냥 10분의 18 해서 요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9랑 18 약분되고 2가 될 거고 2랑 10 약분돼서 5가 될 거니까 네모는 5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0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삼각형에서 선분 니은리을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게 수직이잖아요. 이 수직이 됨을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밑변을 여기 나와 있는 18로 본다면
높이가 13.5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자, 만약 밑변을 22.5로 본다면 높이가 요 길이, 네모로 할게요. 네모가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할 건데, 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약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계산할 때 뭐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요.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18 곱하기 얘는 10분의 135가 되고, 자, 얘는 10분의 225 곱하기 네모가 되므로, 자, 그대로 약분하시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0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5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5, 20, 5, 7, 35. 여기는 5, 4, 20, 5, 5, 25. 한 번 더 약분되죠. 9로. 자, 9, 3, 27, 9, 5, 45. 자, 따라서 네모는 양쪽에다가 5분의 1씩 곱하게 되면 5분의 18 곱하기 3이 돼서 5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10.8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10.8cm 아니면 뭐 분수로 10과 5분의 4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96.6리터의 물이 나오는 가수도가 있고요. 5분 30초 동안 156.2리터의 물이 나오는 나수도가 있습니다. 각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할 때 두 수도를 동시에 틀어서 618.11리터의 물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수도와 나수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는 3분 동안이고요. 하나는 5분 30초 동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 동안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기준 잡아서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도가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은 96.6을 이렇게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나누시면 얘는 그대로 그냥 32.2리터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수도도 마찬가지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구하려면 자, 156.2를 내가 5.5로 나누시면 되겠죠. 참고로 5분 30초는 5와 60분의 30이 되고 걔는 다시 5.5분이 되겠죠. 자, 이를 구하게 되면 28.4리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2리터와 28.4리터를 더하게 되면 이 총 값은 60.6리터가 되는데 이 값이라고 하는 건 1분 동안 가수도와 나수도의 물을 다 더한 합한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1분 동안 60.6리터가 나왔다면 내가 몇 분 해야 618.12리터가 되는지 이렇게 비례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이용해서 60.6 곱하기 네모는 618.12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네모를 구하게 되면 10.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답은 10분 12초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기준이 다르게 되면 기준을 똑같이 1분 동안이라고 맞춰서 1분 동안 가와 나가 나오는 물의 양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길이가 26cm인 색테이프를 그림과 같이 3.5씩 겹치게 이어 붙였더니
색 테이프의 전체 길이가 341cm가 되었대요. 자, 이어붙인 색 테이프는 모두 몇 장인지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 문제 풀 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색 테이프를 제가 2장 이렇게 붙이게 되면 한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죠. 자, 그리고 3장을 제가 붙이게 되면 2개가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네모장을 제가 붙이면 네모 빼기 1개가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걸 이용해서 제가 한번 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2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 이어 붙인 색 테이프가 네모장이라면 26 곱하기 네모가 일단은 길이가 될 텐데 겹치는 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겹치는 거 하나가 3.5잖아요, 길이가. 따라서 3.5 곱하기 네모 빼기 1. 왜냐? 네모장을 제가 붙이면 네모 빼기 1기가 겹치기 때문에 3.5가 요만큼 있겠지. 자, 요게 총 몇 나온다? 34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할 텐데요. 얘는 26 네모 빼기 3.5 곱하기 네모 빼기 1인데 이렇게 분배할 수 있으니까 3.5 곱하기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3.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34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은 네모가 26개, 네모가 3.5개 있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22.5 네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341을 3.5를 뺀 값과 같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왜냐? 3.5가 이렇게 우변으로 넘어가겠죠. 자, 따라서 이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하시면 22.5 곱하기 네모는, 자, 341에서 3.5를 빼시면 337.5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했습니다. 그냥 암산으로. 자, 따라서 네모는 22.5분의 337.5가 되는데, 자, 요대로 그냥 약분해서 문제 풀어 상관없지만 저는 이런 거 풀 때 좀 귀찮으니까 약간 소수를 좀 더 쉽게 바꿀게요. 그냥 분모분자 곱하기 1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5분의 675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대로 또 약분하겠습니다. 자, 약분하시면 5, 9, 45, 5, 1은 5, 5, 3, 15.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약분하시면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을 몫을 25번째 자리까지 구한 몫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얘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5.58하고 3333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제일 앞자리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은 5, 그 다음 8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3이 될 텐데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25번째까지는 23개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3이 23개 있다 해서 이렇게 23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값은 87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기울기 니은 디귿의 넓이가 64래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이 넓이가 정사각형 넓이의 0.6배일 때 선분 디귿시읒의 길이는 몇 cm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사각형 넓이가 64라면 이 직사각형 누구라고 했죠?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 주황색의 넓이는 64 곱하기 0.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뭘 물어봤냐면 디귿시읒, 자, 요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얘를 한번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사각형의 자, 넓이가 64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8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대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절반까지는 길이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놈도 길이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황색의 넓이는 64 곱하기 0.6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나와 있으니까요. 이때 이 세로의 길이가 4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길이도 뭐가 되죠? 얘도 4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이어서 요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 넓이라고 하는 건 이 가로가 4 더하기 네모가 되고, 높이가, 자, 세로가 되겠죠? 세로가 4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64 곱하기 0.6이 됩니다. 자, 이때 네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모 구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16이 나오고요. 자, 따라서 자, 4 더하기 네모는 16 곱하기 0.6이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16 곱하기 0.6에서 4를 뺀 5.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80m인 기차가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156km를 간대요. 이 기차가 같은 빠르기로 3.69k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몇 초인지를 한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통과한다.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기차가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에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기차의 꼬리가 터널의 바깥에 나와야 우리가 완전히 통과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기차의 길이에 터널의 길이를 합한 그 길이만큼 움직여야만 자, 완전히 통과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완전히 통과하는데 기차는 본인의 길이에다가 자, 터널의 길이를 이렇게 더한 요 길이만큼 움직여야만 완전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를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80m는 1000으로 나누게 되면 0.08km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3.69km가 되기 때문에 얼만큼 움직여야 되죠? 네, 3.77km만큼 움직여야만 완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당벌레식 배웠죠. 자, 여기에 자, 거속시 라고 해서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속력분의 거리.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3.77을 자, 1시간에 156km 간다고 했기 때문에 156으로 나누게 되면 단위가 이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몇 분 몇 초냐고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를 분으로 바꿔야 되고, 자, 그러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되죠? 곱하기 60을 하시면 얘가 분으로 단위가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약분해 주시고, 자, 얘를 계산하시면 1.45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답은 1.45분이 되는데 여기에 몇 분 몇 초냐 했기 때문에 또 0.45분을 초로 바꿔주셔야 돼요. 따라서 1분하고 플러스 0.45분은 내가 초로 바꾸려면 몇을 또 곱하죠? 60을 곱하면 이 부분이 초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분 27초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처음으로 187도 이루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시계 문제 정말 쉬운데 한번 잘못 배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풀 건데 정말 정확하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12시간 움직이면 시침은 12시간 동안 360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1시간에 360을 12로 나눈 30도로 움직일 거고, 그 말은 60분 동안 30도를 움직이는 것과 같고, 자, 그러면 1분 동안 0.5도 움직이는 것과 같겠죠. 따라서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인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분침은요. 자, 분침은, 자, 우리가 60분 동안 몇 도 움직인가요? 자, 360도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1분 동안은, 자, 몇 도 움직이죠? 6도 움직인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X분 동안 움직였을 때, X분 동안 움직였을 때, 이 분침은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각도가 1분에 몇 도죠? 6도니까 X분 동안은 6X도만큼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시침 같은 경우에는 X분 동안 1분 동안 0.5도만큼 움직였으니까 X분 동안은 얼마만큼 움직이지? 0.5X도만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라고 했어요? 187도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빼시면 됩니다. 자, 6x. 자,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주황색 나오지 않나요? 그림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6x에서 0.5x를 빼면 이 주황색이 나오는데 그게 187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때를 만족하는 x를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야. 자, 따라서 얘는 5.5x가 187 되기 때문에, 자, 이 x를 구하시면 34가 됨을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몇 분 동안 움직이게 되죠? 34분 동안 움직여야 돼서 처음에 12시였기 때문에 12시 34분이 바로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세수 가나다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가나다의 값을 한번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하지 마시고, 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두 개의 수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가 곱하기 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나의 제곱 곱하기 다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얘는 0.72 곱하기 1.4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 곱하기 다가 1.28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 두 개가 1.28이라고 했기 때문에 1.28 곱하기 나의 제곱이 0.72 곱하기 1.4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1.28을 나눠보시면 나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 나의 제곱은 1.28분의 0.72 곱하기 1.4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약분을 해서 구하게 되면 얘는 0.8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의 제곱은 0.81이기 때문에 이 나는 제곱해서 0.81 되는 0.9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나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가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가는 0.8 그리고 다는 1.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풀어봐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식이 나오고, 여기에서 가와 다의 곱을 알기 때문에, 자, 요 고에다가 제가 1.28을 집어넣으면, 아, 나는 나의 제곱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알아야 하는데 아직 이런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서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